밀도가 되게 높아요, 선생님. 저는 돌발 질문이 나와야 저는 대답하기가 편하지 예. 예상된 질문 나오면 싫어요. 지금 좋으세요, 싫으세요? 좋죠. 그래서 제가 언제 질문지 안 받는다고 그런 게 저는 방송국에서도 질문지 받아도 안 읽고 가요. 우리가 이제 장풍 선생님이 가장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돼요. 공통과학의 지금 1타인데 공통과학이라는 수업은 기본적으로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과학, 지구과학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시 들어와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선점을 진짜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공통과학이라는 책을 가만히 보면요, 중학교 때 배웠던 교육과정이 70%예요. 거기다가 살을 붙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수학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수학에서 고1 수학을 가만히 보면 약간의 살이 붙는 정도밖에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과학이라는 학원이 중등부로 내려가는 이제 시발점이 될 수밖에 없는 입시가 되는 걸로 보이고요. 물리원, 화학원 이런 과목은 이제 내신 특강으로 무언가 과목의 특성이 바뀔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건 어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런 거죠. 고등학교를 올라오기 전에는 제일 중요한 게 수학이야. 그 다음에 국어고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먼저 중학교 때 끝내놓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공통과학도 중학교 때 끝내놓는 게 되게 유리해지는 거죠. 우리가 중학교 학생들은 고등학교 학생이랑 다른 게 중학교 학생들은 아동학대가 가능해요. 네.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과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쌓아놓게끔 만들면 되고, 공통사회책도 가만히 보다 보면 실생활과 연결시키면서 애들한테 흥미를 일으키게 만들면 되게 재밌게 끝낼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공통사회도 중학교 과정이 70%라고 그쵸. 보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이 과목들을 중학교 때 그냥 어느 정도 베이스를 깔아 놓으면 고등학교 때 올라갔을 때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조금 더 이제 완벽하게 과목별 밸런스를 맞춰놓는 작업이 필요한 입시로 바뀌었다라고 인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화생지 선생님들은 내신으로 갈 것이고 네네네. 공통과학 쪽 선생님들이 중고등을 아우르게 되는 네네네. 커리큘럼을 그렇죠. 펼치실 거고, 근데 이제 사탐 선생님들이요. 네. 좀 시장이 커진 거죠. 사탐 선생님 시장이 커졌죠. 청신호. 그렇죠. 사탐 선생님들은 정말 시장이 커졌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과목별로 융합이 쉬우니까 공통 과목으로 진입하기도 쉽고. 그렇죠. 그래서 농담으로 저희 회사의 창업자이신 제2의 손준이 나오는 입시가 만들어지겠다. 그러면 선생님 이제 공통 과목이 이렇게 되면 수능에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국어와 수학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지겠죠. 훨씬 더 커진다고 보이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라는 거, 아니 수학이라는 과목을 가만히 보면 저는 느낌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9월달 모의평가를 딱 봐서도 아시겠지만 만점자 2,500명이 누굴까라고 하면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문제 유형이 안 나오면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는 아이들이 약 1%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은 중학교 때부터, 더 빠르면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에 대한 본인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흥미를 가지고 있고 자신감 있는 애들이 1%쯤 만들어져 있는 거죠. 우리 아이가 그 정도 능력이 돼 있다라고 하면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올라와서 수학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그 정도면 됐어요. 우리 아이가 요 정도 평소에 정말 처음 보는 문제, 진짜 사고력이 들어가야 되는 수학 문제까지는 안 해도 되는 입시 상황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 수학은 너무 선행을 많이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어느 정도 내가 여기까지 배웠으면 여기까지 문제는 완벽하게 다 풀어. 이 정도의 능력을 키워주면 되고, 이 시간을 사회나 과학이나 국어나 영어에 약간씩 흩뿌리는 작업이 어머님들한테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여요.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님들께는. 그러면 지금 변화의 방향이요. 한 과목만 잘해도 대학을 간다는 2000년대 초반의 극단적인 상황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 전체를 좀 골고루 잘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80년대 입시를 회귀한 것 같은? 그건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아니 가치 중립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이제 가치 중립적으로 한번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과거 입시 한 가지만 잘하면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우리나라 대학 입시를 저는 이렇게 봤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산업혁명 시대를 못 벗어나고 있구나. 한 가지만 잘한다는 게 오히려 산업 한 가지를 잘해서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직업, 이 군이 소위 말해서 산업혁명 시대부터 나는 경제학과를 나왔어. 그럼 난 그쪽에 뭔가 전문가가 되고 내가 기계공학과를 나왔어. 그럼 평생 직장에 가능한 이 입시의 환경에서는 그 얘기가 뭔가 화두로 던져지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필 2002학년도 1년도에 던지는 게 맞나라는 의구심은 저는 들었었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되다가 지금은 다 잘해야 되는 걸로 바뀌는 거죠. 어찌 보면.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가 중요한 건 깊이 있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우리가 잘 되돌려 보면 융합을 하려고 하면 모든 지식을 다 알아야죠. 그 대신 깊이 있게끔 아는 건 그 분야의 전문가들만 알면 되는 거고, 뭐해서 핵과 관련된 전문가 집단, 뭔가 2차 전지와 관련된 전문가 집단, 그건 뭐 한 가지를 계속 몰입을 하면 되는 거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무언가를 배우면서 내가 한 가지에 몰입을 하든 이렇게 하면서 스티브 잡스 같은 인재가 되든, 그래서 저는 이 무언가 선언은 꽤 의미 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발맞춰 나가야 되는 건 학부모님들은 어찌 보면 이제 정책을 받아서 수능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화두가 바뀌는 거구나 라고 인식하시고 대비하시면 실제로 과거보다는 조금 더 아이들을 키우는데 덜 힘들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보여요. 전체적으로 얕지 않게 공부하는 데까지만 하고 대학에 오면 그 다음에 전문가로 간다면 대학에 가서 공부해라. 그렇죠. 지금 2028년도 처음 도입될 때는 당연히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근데 노이즈가 나올 때 노이즈가 나올 만한 여지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과거의 입시 정책에 비해서는 노이즈 나올 거리가 별로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걸 가만히 보면 고등학교도 어찌 보면 어느 지역의 고등학교를 가는 게 유불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고요. 수능이라는 것도 어떤 과목을 잘하는 게 유리하다, 불리하다라는 게임도 없어진 거라서 네가 100m 달리기로 종목을 선택했으면 잘 달리면 돼. 이렇게 무언가를 한 거니까 약간 올림픽 정신에 맞는 입시로 바뀌는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고, 올림픽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심판관들의 뭔가 성향이 들어가는 뭐 리듬 체조라든지 이런 정성적 평가 요인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정성은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 발표 내용이요. 네. 인문계열이랑 상경계열 지원자한테는 역시 조금 더 플러스적인 요인이 많아 보이거든요. 저는 아까 외고 얘기도 하셨고 요거 조금만 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입시는 자꾸 이공계 편중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왜 일어날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정한 사회에서 무언가 안정된 걸 찾다 보니, 안정된 건 기본적으로 의사다. 왜냐면 대학을 입학하는 순간 무언가 졸업고사가 제일 쉽고 자격고사가 제일 쉽고, 자격을 따서 의사로 무언가 진입이 되면 무언가 마지노선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도 1년에 2억은 벌겠지 뭐.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는데, 내가 전자공학과를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 졸업해서 기업체에 취업을 해서 기술력이나 본인의 지식은 뛰어난데 얘는 소통 능력이 떨어지네? 이런 무언가 사회에서 도태될 수 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의대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는 거고요. 문과 쪽도 이게 자꾸 AI가 대체하는 거 아니야? 경영경제 쪽인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증권도 AI가 더 잘해. 그리고 은행권도 점포가 점점 줄어. 이거 보니까 이공계 쪽은 취업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과로 자꾸 이제 보내려고 했던 건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모든 건 수요 공급에 따라 움직이는 건데 너무 문과 쪽 아이들이 줄어들다 보니 어쩌면 문과는 대학 가기도 쉽고요. 또 그리고 주요 대학교 상위 한 10개 대학교 상경계열을 나오면 취업도 되게 잘 돼요. 그럼 이거를 또 사람들이 또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2028의 입시를 가만히 봤더니 이거 문과로 공부를 하면서 수능 보는 게 어찌 보면 불리하지가 않겠다.
사회 과목 내신이 더 들어가 있는 게 내신 따기도 쉽고, 공부를 할 때 아이가 물화생지의 내신을 다 따는 전춘어가 되는 것보다는 뭔가 예를 들어서 윤리와 사상, 세계사, 한국지리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문과 쪽으로 풍선 효과가 다시 생길 수 있는, 제가 봤을 땐 전환점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정시 선발 비율 40%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학 자율화인데 처음에 이 얘기가 2028에 나왔을 때 정시 50%를 요구하는 분 쪽이 있었어요. 정부 부처 쪽에서. 근데 이제 정리가 된 게 현행 입시의 유지의 대학 자율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학들은 40%는 유지하겠다라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2028까지는 40%가 유지가 될 거예요. 28까지라는 건 28이 시행되는 기간 내내. 아니요. 2028학년도가 시작될 때는. 28학년도까지. 네. 근데 이제 2029, 2030이 되면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학령 인구가 급격하게 줄거든요. 그럼 대학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금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아이들의 인원이 꽤 되다 보니까 정시로 뽑아도 되겠다라는 심리가 발동이 되지만 초등학교 4학년부터 급격하게 애들이 줄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또 정부가 또 바뀌어요. 지금 현 정부의 뭔가 기조가 맞는 정부가 들어올지 반대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대입자율을 계속 유지를 시켜줄지는 미래 일이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거죠. 대학들은 2028, 2029까지는 본인들도 크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 학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40%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됐을 때는 정시 인원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학령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정시의 비율이 줄 건지 대학이 인원이 줄지는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28까지만 이러하다. 그래서 이제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질문은 끝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별 말씀. 감사합니다.